기계 한번 펴시려니까 피곤하시겠지만 하시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점점 뭔가 하나씩 이렇게 머리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시간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 들어보시면 또 중복되는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안 들어오셨지만 시작하시죠. 지혜영업 2본부의 정기영 지점장님 모시고 이번 시간 가질 건데요. 한 지점에서 한 5년 가까이 지금 너무 잘해서 딴 데를 보내질 않아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고요. 어렵게 모셨고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부진자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인사는 반갑습니다로 서원의 인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 에이전시 1지점을 맡고 있고요. 정기영 점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부진자 회의 들어가다 말씀 주셨는데 저보다 더 부진한 지점장이 저 앞에 교육을 했던 김민희 거기가 1위였고요. 뒤에서부터 제가 2위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강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잠시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뒤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 시간에 김동규 점장이 그 뒤에 사람이 교육할 때 더 졸릴 거니까 그때 조시라고 그러셨습니다. 지루하셨죠? 네. 오늘 이제 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경험이 미천합니다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대부분의 질문은 제가 익숙한 이재훈 책임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책임님, 매니저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매니저가 뭐예요? 매니저는 구성자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사용인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최우선적인 존재. 그렇죠. 회사에 일단 그 제일 앞단에서 총강을 하셨던 우리 총괄장님, 그 산하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 밑에 각 본부가 6개 본부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있고 그 본부 저희 2본부 기준으로는 9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마다 이제 매출 목표가 부여가 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맡길 때 그 지점에서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 매출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있을 것이고 지점장들이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매니저를 고용해서 매니저가 지점장이 해야 될 교육을 나눠서 매니저도 같이 교육 매니저를 하고 있고 지점장이 해야 될 설계들을 현장에서 설계 매니저가 하고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는 주의 지점의 구성 및 방향성 그리고 그 주의 지점을 구성하는 역할 그리고 첫 번째 교육 매니저의 역할을 보도록 하고 전반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후반부에 설계 매니저의 역할 그리고 지점장님들이 그를 위해서 해야 되는 매니저 R&R 부여 그리고 매니저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2지점의 구성 방향성인데요. 구성은 뭐 간단하죠. 지점장이 있을 것이고 총무가 있을 것이고 교육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수석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점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항상 교육 매니저라고만 부르다가 지점에 따라서 부여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석 매니저 혹은 부지점장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배치를 받으시면 발령이 나시면 그 본부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 따라서 호칭을 정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교육 매니저 그리고 설계 매니저 이 모두가 합심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당연히 지점의 매출 목표 달성, 계속분 목표 달성 거기에다가 민원 예방, 뭐 지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각자의 구성원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점장은 다 해야 돼요. 예, 일단 매출 당연히 매출에 신경 써야 되고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달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냐?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원래 전사안의 목표는 1억 3천이에요.
근데 지금 뭐 회사의 상황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4,500 정도로 줄여져 있는데 어찌됐든 한 지점에서 매니저 3명에서 5명 정도씩을 운영을 하고 그 매니저들과 합심해서 이 4,500 혹은 1억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 목표들을 모두 다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지점장은 이제 매출을 당연히 총괄을 해야 되는 거고 GA 조직 관리 이거는 앞서 말씀 그 교육 들으셨던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대상이 되는 GA 지사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리치엔코라는 대리점이 어느 대리점을 합병을 했대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제가 리치엔코를 담당해요. 알아야 되죠. 그 합병하면 그 다음에 후단의 작업들이 있겠죠. 사용인들 그러니까 그들 설계사분들이 제가 소속한 곳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각각 어느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되고 명단도 받아야 되고 이런 GA 조직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점 조직 관리 이거는 지점 내부가 되겠죠. 총무나 매니저들 그 다음에 수금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총무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수납, 배송품 관리, 전화응대, 민원응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교육 매니저는 제일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하는 게 일단 교육을 하게 되고 상품하고 시상 안내, 지점장하고 동일하게 하게 되고 설계 및 체결 동료 설계 지원은 설계 매니저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문의가 들어오면 문의 응대를 해주셔야 되고 미가동 지사 리스트를 보통 본부에서 많이 뿌려줘요. 자 여기는 가동을 안 했어. 그러니까 빨리 가동시켜. 라고 해서 뿌려줍니다. 아 그럼 여기가 내 타겟이 되는구나. 이게 교육 매니저 급여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리스트가 나오면 그거를 보고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미가동 지사 및 사용인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매니저는 상품하고 시상 안내, 설계 및 체결 동료, 설계 지원, 문의 응대 등 사용인들하고 직접 맞닥뜨려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설계를 이끌어내고 체결 그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고 이런 역할을 제일 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석 매니저, 부지점장으로도 불리는 교육 매니저의 역할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 및 자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 매니저만 해야 될까요? 지점장도 해야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지점장이 다 해야 돼요. 근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매니저를 채용하는 것 뿐이니까 교육 매니저를 채용해서 나이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를 제가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리플렛도 제가 제일 먼저 만들고 교육 매니저한테 주고는 했어요. 참고로 저는 현재 교육 매니저가 3달째 없어요. 힘들겠죠.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오전, 오후 교육을 나눠서 하루에 2탄씩 떼고 있는데 왜 없냐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관리자를. 왜 그만뒀냐면 한국생명 지점장으로 뽑혀갔습니다. 잘 됐죠? 그 사람은 잘 됐는데.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아니 그 사람한테 잘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쵸. 제 아는 동생을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보험 영업을 했었어서 그때 알던 친구를 교육 매니저로 채용을 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일을 정말 잘해줬고 앞에 말씀드린 그 롤들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을 하다가 역시 업계에서 소문은 하다하게 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생명에서 제안이 와서 지점장으로 연봉 엄청 높게 불러서 갔어요. 여러분들도 잘 하시면 저도 기회를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후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눈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11명을 면접을 봤는데요.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이유는 이걸 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은 교육 매니저의 기본 역할입니다. 역할로 부여하려면
가장 좋은 건 급여와 연동되면 좋겠죠. 그래서 급여의 기초가 되고 있고 출강 수수료라고 뭐 다음 달 되면 내년 되면 이 제도도 바뀐다고 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1회당 14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출강 수수료가. 그렇게 월 최대한도 20회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곱하면 급여가 얼마일까요? 280이 출강 교육만 해서 나가는 수수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20번을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채울 겁니다라고 하고 기본급은 280입니다. 라고 하면서 꼬셨어요. 280에다가 이게 업계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거기에다 성과 수수료에 시상에 붙으면 300 중반, 300 중반까지도 나와요. 400 초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면접을 할 때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요 출강 수수료고 출강 수수료는 14만 원씩 20회에서 280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교육은 그래서 교육 매니저의 기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20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번 잡아야겠죠. 그럼 누가 잡을까요? 그 교육을? 지점장이 잡죠. 교육 매니저는 안 잡을까요? 같이 잡아요. 그러니까 뭐 지점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각자 달라요. 어떤 지점은 교육 매니저가 본인 교육을 잡고 지점장은 본인 교육 잡고 각자 잡는 정말 개인주의 제6지점 정말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는 지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매니저가 3달 전까지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근데 교육 매니저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와요 선생님 하면 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제 스케줄러에 그 교육 매니저 교육 일정까지 다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 매니저님 이날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이날 중에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참고하셔서 운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 교육이 부족하더라고. 교육 매니저 20회는 무조건 채우는 거였어요. 하루에 2탕을 뛰더라고요. 교육 일수가 부족한 달이 있겠죠. 명절이 껴있거나 그런 달을 월말로 갈수록 교육을 잡아주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3주차까지 집중적으로 일단 잡으셔야 되고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지점장보다는 교육 매니저 위주로 짰는데 주요 지사가 교육 매니저 싫어하는 지사들도 있어요. 지점장이 와주세요. 이런 데는 지점장 이제 경중을 좀 따져서 지점장 직접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교육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교육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교육 매니저뿐만 아니라 지점장도 동일합니다. 근데 차를 갖고 다니다가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딱 했는데 9시 교육인데 나 딱 내비상에 지금 9시 막 15분으로 나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코로나 검사를 내가 어제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고 어제가 주말간에 저희 같은 사무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전원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됐고 일요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월요일 아침에 9시 교육인데 아침 8시가 돼도 막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지사 앞에 8시 35분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다렸다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가 음성 판정 받은 거 보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교육 취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분 전 도착인데 넘었네요. 딱 봐도 이거 넘을 것 같네요. 당연히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죠. 빨리 최대한 빨리 예상이 되는 그 순간 제일 빠른 시간에 연락을 해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될 경우 그때는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대표 되시는 지사의 대표 되시는 분 연락처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점장 초기에 지사장 연락처가 없는데 늦은 거예요. 연락도 못했고 10분 정도 늦었는데
갔더니 20분이 모여 계시다가 9시 시작이었는데 9시 뭐 연락도 없고 막 이러다가 도착을 9시 10분에 하니까 5분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마음 돌리기까지 한 2달 걸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늦지 않게 도착하셔야 되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연락처를 갖고 계셔야 되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교육 매니저님한테도 그 지사장님의 연락처를 꼭 같이 주셔야 됩니다. 스케줄을 주실 때 대표자, 장소, 시간, 몇 명 참석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교육하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자료 갖고 계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지사분들도 내가 가고 나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기 정말 좋아요. 여러 군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핵심 포인트만 담긴 리플렛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지점장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통상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6장씩 뽑아서 가거든요. 하루에 일과 중에 한 30분은 이 스탬플러 찍고 있습니다. 출력해서 스탬플러 찍는 거. 그래서 교육 관련 리플렛 준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교육 매니저님들. 그리고 주요 지사 간식 준비는 어떤 데는 간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양가 없는 대리 지사들도 막 보여요. 여기는 교육을 그냥 의례적으로 잡는 데고, 딱 보면 여기는 내 교육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롯데 상품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도 교육 일정이 딱 돼 있는데 흥국 전화했고 LG 전화했고 LG 전화에 다 이건 다 안 된다네. 그래서 뭐야 나한테 밀려서 이제 잡은 느낌? 딱 이런 느낌이 드는 지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간식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도 있는데 가끔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꼬드기려고 여기 해안역 앞에 가네골만두 인기가 많습니다. 아침에. 네. 그래서 그거를 가서 미리 결제를 이제 해두고 다음날 퀵으로 그 장소로 보내면 돼요. 버리고 하시면 교육 시작 전에 도착을 딱 해있겠죠? 하나씩 드시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 맛있네. 이게 제가 저 엄청 유명한 만두를 아침부터 따끈따끈하게 들어가지고 갖고 오느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돌아선 지사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데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요 간식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교육 매니저님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점장들은 지금 현재는 본사로 이제 출퇴근을 저 같은 저희 공부는 하니까 와서 제가 결제를 대신 해놓습니다. 교육 매니저를 요청을 하면. 대부분은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그 데일리 너츠 이런 거 있죠. 아침에 견과류 이런 거를 대량으로 교민님들이 사두셨다가 갈 때 핸드백 안에 담아서 쇼핑백 안에 담아서 지사 좀 여기 필요해 라는 것은 간식을 돌리고 이렇게 하죠. 혹은 음료수를 좀 여기서 사가야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사야 될까요? 지사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사야 될까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사야죠.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주말에 시간 내서 사면 안 됩니다. 법화 이용 조치를. 그래서 지사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을 하는데 대다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 1+1이나 2+1 음료를 많이 사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주요 지사 간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교육자료 제작 기술, 그리고 독창성, 유연성 이런 거를 매니저님들 그리고 지점장님들 동일하게 갖춰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매님에 관련한 롤을 말씀드릴 때 지점장님들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교매님들을 부지점장으로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교육 자료, 일단 회사에서 표준 교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표준 교환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기를 발휘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상 사례가 듬뿍 담겨 있으면 좋겠지만 보상 사례 예민한 것들을 담기는 어려워요. 회사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찾으셔야 돼요.
혹은 옆에 지점장님이 쓰던 거 자료를 좀 모으고 모아서 보상 사례들만 모으는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질병별로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상 사례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상 출신들 꽤 계시죠? 이세원 지점장님 다 많이 아시나요? 원래 자동차 강북 보상센터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올 초에 지점장 옆에 중구 지점으로 발령이 나셔서 저희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나는 자동차 보상밖에 안 해봐서 그거밖에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 하세요. 우리 장기보험에 운전자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시연을 한번 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보상 그 관련한 동영상을 몇 개 보여주시면서 이건 이렇게 난 사고인데 이렇게 합의가 됐고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하시면서 운전자 보험하고 엮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즘에 주의 업계 트렌드가 그 원수사 그 전속 지점에 있던 분들이 주의로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상보 조직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생명이라는 데가 전속에 있었죠. 생명보험만 팔던 분들, 그분들이 올 초에 주의로 나왔어요. 전환이 됐어요. 미래에셋 금융서비스라는 주의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손해보험도 마음껏 팔 수 있고 생명보험도 다른 회사도 팔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볼까요? 손해보험의 영역, 자동차 보험하고 일반 보험 아닌가요? 두 가지를 굉장히 낯설어하시고 생소하다 보니까 반대로 재밌어하기도 하세요. 궁금해요. 근데 그런 조직에 가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상 사례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세원 지점장님이 처음부터 본인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연착륙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본인은 적응 중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본인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상 사례 이런 것들을 취합하셨다가 교육 자료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표준 교환에 대해서 지난달만 해도 솔직히 좀 지점장들 불만이 있었어요. 그죠, 이용수님? 왜냐하면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표준 교환이 나오면 여러분들 개인 시간 내서 따로 편집할 필요 없이 그거 가지고 그냥 교육하면 될 정도로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인수지침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살이 안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집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교육 자료가 좀 잘 나왔어요. 이렇게 교육 자료가 잘 나올 때여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살을 붙이고 등재를 하게 돼 있어요. 정부지점장이 교환에, 자기의 교환에. 그러니까 꼭 그거 하셔야 되고 그 역할은 교육 매니저님도 똑같이 등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만드셔야 되고 타사 비교 자료도 여러분들 매니저님 통해서 매니저님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제일 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타사 비교, 타사 상품들 자료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같이 공유하고 타사 비교 자료도 같이 실어주셔야 좋은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시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와서 교육을 하잖아요. 하루에 4판 교육을 받는 데도 있어요. 저희 30분으로 잘라달래요. 저보고 9시 반에 와서 삼성화재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저 다음에 행복화재 교육이 10시부터 있으니까 30분 안에 꼭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교육이 언제예요? 10시 반이요. 그럼 저 10시 반에 해야 돼요. 길게 하라고. 타사 지원자들 기다리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저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9시에 가서 딱 보다가 자기네 회사가 저게 좋다고 하네 쫙 보다가 마지막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에서 자기네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걔는 아이 사주고가 보상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에 이제 교육을 그런 경우에 합니다. 어찌됐든 이만큼 교육이 많아요. 이게 롯데 상품이었는지 MG 상품이었는지 메리츠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 일단 좋아야 되고 보기 좋아야 돼요.
일단 눈길이 가야 그 내용을 읽기 때문에.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봅니다. 예전에 그 이제 나 혼자 산다를 패러디해서 제가 나 혼자 그러니까 저희가 업계에서 보험료 제일 쌀 때 나 혼자 싸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 인기 많았습니다. 그 리플렛이. 그런 식으로 리플렛을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갖춰야 될 자질 덕목 중에 하나가 리플렛 제작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디자인이 진짜 너무 깔끔하고 고급지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면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지만 일단 내용이 좋아야 되고 눈길을 끌어야 되고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플렛을 만들 줄 아셔야 되고 가끔 인수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지지난달에 도담도담 자녀보험의 유상이 5천이다가 중간에 갑자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가 유상 5천으로 롯데가 시장 질서를 뭐 유상 그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홍순범 수석님이 그때 공지를 주셨죠.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유상은 5천에서 3천으로 낮춥니다. 월 중반에 회사 입장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뭔가 공지를 해야 돼 현장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연장을 했다. 이번 달 마감을 이때 한다. 급한 사안이 있을 때 지점장님들은 몇 개 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되면 누가 해야 돼요? 교육 매니저가 해야죠. 교육 매니저가 이렇게 긴급 공지사항 같은 리플렛을 만드셔야 문자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미지화해야 사용인들이 인지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포 자료 리플렛 제작하는 거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번 교육 일정 세팅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장도 잡지만 교내도 잡는다. 지점마다 운영 방식은 다른데 지점장이 일괄해서 저처럼 교육 세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매니저가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분위기 보시면서 본인만의 지점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활동이 제일 중요할 텐데 배포자료 출력을 교매님들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본부 기준으로는 교매님들 자리가 없어요. 사무실에. 그럼 출력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내일 교육이 있고 예를 들어 다음 주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사무실에 와요. 근데 내 자리가 없어요. 출력 어디서 해야 돼요? PC방 가서. 총무한테 미리 부탁을 하거나 지점장한테 미리 부탁을 하거나 혹은 둘 다 못했다면 와서 지점장 자리 잠깐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직접 출력 또는 지점장과 총무한테 요청을 하셔서 출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설계를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설계 매니저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매들 면접을 이번 몇 달 동안 이제 11명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보는 종목은 우리 기존의 매니저님들하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지점 분위기를 해칠 분은 저는 못 뽑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 중에 또 한 분은 자기 급여를 맞춰달래요. 못 맞춰드립니다. 그랬어요. 제가 맞출 거면 기존에 계시던 매니저님부터 맞출게요. 먼저 와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힌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기존의 교육 매니저님들의 뭐 역할 중에 리플렛도 잘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잘해야 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설계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설계 매니저님들하고 가장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계 매니저님들이 설계를 하실 때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지점 플랜이라는 거 활용을 해요. 지금이야 지금 설계권이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지만 정말 바쁜 시기가 몇 년 동안 계속 됐었어요. 매니저 저희 지점에 5명이 1억 5천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당 5, 600 정도 해요. 그럼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2배 정도 바빴겠죠. 그때 설계 요청이 설계사한테 들어와요.
그 상황에서 설계를 하나하나 단모 클릭 가이드라인 하나하나 넣고 이렇게 하기가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죠. 그러면 정형화된 틀이 하나 있으면 빠르겠죠. 그래서 지점 플랜이라는 걸 심어둘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점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한 그 코드, 내 코드 3으로 시작하는 코드를 넣으면 지점 플랜이라는 게 뜹니다. 매니저가 교매가 심어놨으면. 네.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가면 30세 뭐 표준체 20년 납 100세 만기형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걸 타고 들어가면 이미 세팅이 가입금액하고 담보가 클릭이 다 돼 있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월 초에 해주셔야 되는 게 혹은 월 말일에 해주셔야 되는 게 교매 역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매들이 설계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지점 플랜 탑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 지점은 교매가 없기 때문에 매 월 말일에 제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매를 반드시 뽑으셔야 돼요. 지점장님들이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났어요. 그럼 끝나면 교육 나 했으니까 나 추강 수수료 중에 1회를 채웠으니까 바로 이동해도 될까요? 지점장님들이라면 교육 끝났으면 바로 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실 건가요? 아니죠. 교육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매출을 끌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한 명 한 명. 제가 오늘도 아까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 맞은편에 지사가 했거든요. 우리 50대, 55세 정도 되시는 우리 어머님 손을 꽉 잡아드리고 왔습니다. 감성 마케팅. 네, 김동길 전장이 감성 마케팅이라고 했죠. 저희는 구걸 마케팅이라고. 어제 오늘 손을 꽉 잡아드렸더니 갑자기 그분이 내가 롯데를 참 하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이 사람 롯데 이번에 풀렸다니까 롯데로 할게.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냥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죠 롯데 좋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롯데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친숙해지면 저희 쪽으로 하기 마련이니까 교육 매니저님들 동일하게 교육 후 즉시 설계 요청 그리고 지원 문의 뭐 들어오면 그거 응대 그러다 보면 9시에 교육하면 10시쯤 끝났다. 그러면 한 12시까지는 그 지사에 그냥 있게 돼요. 점심을 거기서 먹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거기서 요즘에 코로나라고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밥을 각자 반찬 하나씩 싸와가지고 밥 먹는 데도 있어요. 저희 원래 교수님들은 거기서 밥을 잘 먹었어요. 이렇게 싫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 영업할 때는 그런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설계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전산이 안 되네요. 사장님들 전산만 쫙 깔려 있고 지원을 하고 싶은데 PC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혹은 설계 매니저 상주 일에 내가 교육을 해요. 내가 설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 매니저가 같은 날 와 있어. 내가 교육하고 있는 중간에 설계 매니저가 여기 출근한 거예요. 끝나고 설계 매니저님한테 의뢰주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봤더니 뭔가 설계 매니저가 여기는 친숙이 이미 다져져 있어서 교육만 했으면 내 역할이 끝난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교육 매니저는 상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지점장처럼. 그래서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점장한테 지점장님 저 여기 오늘 여기 교육이 끝났는데 여기로 가면 어떨까요? 혹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 지점장님이 서로 소통을 해서 여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늘 이 매니저님이 휴가시니까 여기를 같이 지원을 좀 해주세요. 땜빵을 해주세요. 여기 갔다가 여기도 한번 가주세요. 이런 협의를 상호 소통을 해서 지사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미가동 기사 방문 및 미가동 사용인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회사도 회사지만 이 교육 매니저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수수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동 지사를 가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점점점 올라가요.
미가동 사용도 마찬가지로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점장 또는 본부통에서 이 리스트가 계속 배포가 됩니다. 일단 지점장한테는 우선 내려오고 지점장이 그거를 저 같은 경우 필터해서 이미지로 보내드려요. 엑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보내드리면 그 지사를 오늘 이 동선에 따라서 여기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동선 파악 후에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점장과 교매가 같이 계획을 해야 합니다. 교육 매니저는 부지점장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지점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더 매니저님들 하고 역할이 겹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점장이 하는 일을 교매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교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민원 대응을 한다거나 지사장 혹은 대리점 대표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겠지만 저는 지사장까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매니저가 부지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점장이 강조하는 지점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계 매니저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무해지형보다는 무해지형하고 혹시 표준환급형 다 구분을 하시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 많이 팔리던 상품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많이 좋아해요. 근데 저희는 올해 들어서 그거를 파는 걸 지양하고 다른 컨셉으로 파는 걸 지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계 매니저나 교육 매니저나 그들은 매출에 연동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 매출이 떨어지는 걸 용납을 할까요? 자기 급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육 매니저님은 지점장하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매님들하고도 친하셔야 되지만 교매님들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에 마켓 통화할 때는 4-5시간도 통화를 했어요. 저녁에 끝나고 계속해서 공유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이 그 생각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그렇게 돼야만 제가 말할 수 없는 거, 대부분 설매님들은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 조금 이제 꺼림칙한 거 있어요. 너는 회사 직원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그들의 상황과 좀 이제 가까운 교매님들 이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교매님들하고는 무조건 지점의 방향성,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거를 교매님 통해서 얘기하거나 전달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재차 강조하고 고충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는 저희 설계 매니저님 중에 한 분이 매핑에 대해서 이따 뒤에서 매핑 얘기하겠지만 불만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불만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걸 교매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갈등이 좀 이제 보이니까 교매님이 어느 날 점장님 저 오늘 요 매니저님하고 맥주 한잔 할게요.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청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갈등에 대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분이 교매님은 관두셨지만 설매님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고충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점장하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얘가 이 불만이 많아요. 지점장님 참고해 주세요 하면 제가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불씨가 터지기 전에. 그리고 매니저들이 휴가가 제도상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회 그리고 여름 기간에는 학예휴가 3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거를 취업하는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취업할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그 롤을 교육 매니저한테 부여합니다. 그럼 본인이 리더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본인이 좀 리더 역할을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역할을 좀 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매님들은 이렇게 부지점장의 역할을 항상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서 설계 매니저님의 역할을 좀 볼 텐데 이거는 한 10분 정도 쉴까요? 10분 정도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언제 벌리는데 돈이 뭐 왜? 형 그건 보상 계약의 이유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그렇게 이거 디테일하게 따지고 해지한 시점이 해지 의사를 공유했어요. 맞겠어? 네 맞아요. 불안해. 어차피 장기 보험이니까.